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서옥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유시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일단 자,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요? 네, 반갑습니다. 영화 잘 보셨을까요? 네, 2003년 영화인데 벌써 시간이 훌쩍 이렇게 지났습니다. 제가 좀 많이 달라 보이시나요? 네. 네? 더 젊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전 작품이 비질란테라는 작품이어서 비질란테 보신 분들 계셨을까요? 네, 제가 좀 몸집을 좀 많이 불렸다가 다시 살짝 슬림하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는 영화학자에서 영화평론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에게 궁금한 것보다는 유지태 배우님에게 궁금한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의원님께서 지금 먼저 질문을 좀 하시기로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의원님 혹시 여기 지금 이 영화를 보고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의회 손혜숙 시의원입니다. 저는 도시교통위원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재선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구가 소사구의 저쪽 오길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요지를 사실은 미리 받았는데 사실은 저는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초선일 때 재정문화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화 이런 걸 사실은 되게 많이 좋아하고 나중에 여기 이제 나올 부분인데 폴리 스튜디오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 있을 때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고 그 과정이 참 지난하게 왔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폴리에 대한 거를 저는 집중적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은 사실은 보니까 감독님 여러 가지 이제 감독님께서 그동안 우리 배우님께서는 보니까 이제 배우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복지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감독도 지금 하시고 계셔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삶이 어떠신가 이런 질문을 사실은 이제 관객들이 좀 알고 싶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라 하면 배우만 하지만 외국도 보면 뭐 감독도 하고 영화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삶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유지태 배우님께서는 지금 감독도 하시고 또 복지사, 특별하게 이제 복지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첫 번째로 그 부분을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네. 제 삶의 목표가 배우이고 감독이고 사회복지에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련돼서 공부를 조금 하긴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제가 지금 영화 배우로 27년 정도 영화 관련된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스태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술 감독 친구 한 명이 영화 현장, 상업 영화 현장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스태프 복지가 많이 좋아졌지만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스텝 복지가 정말 열악했었고 좀 처우 개선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가 스턴트맨이었는데 혹시 스턴트맨과 액션 배우의 차이를 아실까요? 여러분들? 네, 스턴트맨이라고 하면 보험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 저희가 액션 배우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보험료 수급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액션 배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액션 대역 배우, 이렇게 배우라는 글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스태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고, 이걸 조금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카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에 입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배우를 하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영화 연출에 관심을 갖게 됐고, 연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보자 해서 학업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도 하게 됐고, 또 주변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제가 만들었던 작품들이 또 수상의 영예도 좀 많게 됐고, 지금 교수 일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하고 있는 이 영화라는 영역 안에서 제가 받았던 사랑을 조금 더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계속해서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천시와 아주 연관 있는 이제 질문이 폴리 스튜디오 금방 우리 음향을 이제 음향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들을 이제 폴리 스튜디오에서 음향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저희도 참 많은 우리 부천의 예산이 없는 중에서도 많은 예산을 사실은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녹음이나 뭐 할 거 있으면 꼭 부천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 하나와, 우리 봄날은 간다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끼고 바다 이런 데서 이렇게 사각사각 하는 거, 그런 소리도 사실은 스튜디오 안에서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우리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영화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장소가 이 부천만 전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우리 배우님은 어떻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폴리스테이션 이용할 영화가 있으면 제가 부천에 와서 꼭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폴리라는 게 뭐냐면, 발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들을 기타 녹음을 하는 장치를 폴리라고 합니다. 사운드 영역의 한 부분이고요. 지금 봄날은 간다의 이 극장에서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5.1 채널, 7.1 채널이라고 해서 사운드가 이렇게 돌거든요. 네, 그 도는 느낌의 바람 소리, 그리고 또 발자국 소리, 눈 밟는 소리, 이런 것들을 다 폴리스테이션에서 녹음을 합니다. 네, 극장 환경에서 꼭 필요한 녹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만드는 영화, 그리고 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네, 그리고 또 제 지인들이 만드는 영화들이 있으면 꼭 여기 부천에 와서 녹음을 하라고 강조하고 광고하겠습니다. 반드시 기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이제 알다시피 우리 부천이 유네스코 문화 창의 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그러면 좀 더 영화인들이 많이 오고 좀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사실 영화제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고, 영화제 운영을 위한 운영비는 시에서 많은 운영비를 주셔야 또 운영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혜숙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렇게 배우님을 모시면 배우님을 보는 건 너무 좋은데 질문을 안 하셔서 굉장히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흐르는데 먼저 시작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폴리 스튜디오를 어슬렁거리시면
유지태 감독님으로 또 데뷔하신 우리 감독님의 또 얼굴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관해서 하나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극 중에서 사운드 엔지니어 직업을 가지셨는데요. 쉬리 박하사탕 살인의 추억을 하신 이병화 도시녹음 기사님과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녹음을 했다는데 혹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좀 상으로서의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그 감독님하고도 저하고 작품을 꽤 많이 했었고요. 네, 라이브톤에 소속되어 있는 감독님이셨고요. 지금도 그 감독님의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너무 신사적이고 또 제가 그분한테 참 영화 외적인 것도 많이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라는 작업은 공동 작업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좀 신사적인 어떤 면모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화합을 위해서. 그런 점에서 그 감독님이 참 좋은 모범이 되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막 자연과 하나가 된 초탈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그런 어떤 교류나 아니면 그런 어떤 영향도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직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셨겠네요. 네. 보통 영화 배우들은 그 영화의 어떤 디테일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나그라 녹음도 직접 제가 해보기도 하고 또 기술도 좀 배워보기도 하고 그 생활군에 있는 그 직업군에 있는 분들을 좀 만나서 또 관찰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영화를 연기를 할 때만큼은 그 감정에 집중을 해야 돼서 상호에 조금 더 가까우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질문은 이거로 끝이고요. 자, 이제 관객석으로 한번 질문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도 오늘 처음 뵀습니다. 아까 관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생각보다 너무 젊으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 유지태 배우님께 궁금한 점, 제 생각에는 아주 쉬운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쪽에 제일 먼저 손 들어주신 분, 하얀색 옷 입으신 분, 네, 맞습니다. 본인이십니다. 손을 많이 들어주시네요. 그때는 배우로 하셨는데 지금은 연출도 하시잖아요. 지금 그 영화를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는 장면이 있을까요? 이 봄날은 간다는 그 다른 영화들하고 조금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보통 그 영화를 만드는 타입이 여러 타입들이 있겠지만 특히 두 종류로 좀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성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티뉴이티 감독이 만드는 영화 형식,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영화 감독이 갖고 있는 감성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형태의 그룹형의 영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봄날은 간다 같은 경우는 후자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당시가 봄날은 간다가 2003년대 영화였는데 한국 영화 부흥기였고 가장 한국 영화가 빛났던 작가 영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봄날은 간다를 연출할 때에는 감독님의 감성을 담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했던, 그리고 배우와 스태프들의 자기 어떤 예술적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다가 조금 이 씬의 감성이 맞지 않는다 라고 하면 좀 쉬었다 촬영을 하기도 하고, 또 저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고, 또 감독님의 어떤 생각, 또 상대 배우의 어떤 생각, 그리고 촬영 감독님의 생각을 많이 반영하려고 했던 영화였기 때문에 사실 이 한 장면 한 장면이 오롯이 감독의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이기도 하겠지만 촬영 감독님, 그리고 조명 감독님, 그리고 그 조명을 드는 뭐 아주 작은 스텝까지도 그 영화에 함께 참여했다는, 참여하면서 만들어온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화라서 다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자, 뒤에서 하나만, 질문이 너무 많네요. 네, 좋습니다. 자, 다시, 네, 저기, 네. 뒤에 하얀색 옷 입은 여성분이요. 네. 오늘 부천문화원에서 봄날은 간다 처음 영화를 봤고요. 잘 봤는데, 잠깐 생각이 안 나네. 옛날에 저도 이렇게 자연의 소리, 갈대 숲소리라든가 빗소리라든가 그런 걸 좀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영화였고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는 이제 뒤 훅부분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좀 이지태 배우님하고 이영애 배우님하고 사이에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서 조금 그게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해피엔딩을 끝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마 상우한테는 저게 해피엔딩 아니었을 거예요. 네, 성장하는 어떤 그 남성, 그리고 우리가 성장기에 있었을 때 그 생각을 해보면 자기를 깨우치게 했던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해피엔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수. 네. 그렇네요. 그 마지막에 사실 미소가 사실은 그죠? 우리의 마음을 조금 그래도 좀 편안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드신 우리 여기,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봄날은 간다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수십 번도 보고 그 동해시에 있는 3번 아파트까지 송지순례를 다녀올 정도로 봄날은 간다의 엄청난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좀 상호에 가까운 편이긴 하지만 어쩔 때는 이제 은수에게 공감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시태 배우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훌쩍 나이가 지난 이후에 이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저도 좀 머쓱한데요. 그 당시에 그 허감국님은 저의 그 단면, 그러니까 배우 유지태의 단면을 좀 영화에 녹이시길 녹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었고, 너가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순진한 느낌을 좀 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아직도 좀 골직하게 상호의 느낌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수. 자, 배우님도 떨립니다. 내가 대답을 잘했나? 이렇기 때문에 잘하셨습니다 하면 박수 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갑자기 저기서 굉장히 번뜩 손을 들어주시는 네. 그 영화 제목처럼 봄날은 간다. 혹시 그 유시태 배우님의 봄날은 혹시 간 건지 안 왔는지 언제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봄날이면 여름날, 가을날, 겨울날이 계속해서 돌잖아요. 그게 인생이고요. 그래서 또 다른 봄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직도 좀 청춘인 같습니다. 딱 느낌에, 그죠? 네, 자, 좋습니다. 여기서, 네. 관객분들께서 질문 안 하셔서 굉장히 어색하다고 들었는데, 여기 부천의 관객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요. 혹시 기억나시는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사랑을 거치면서 성장하기도 하는 그런 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유시태 배우님이라면 연기의 방향을 조금 어떻게 잡아볼 것 같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영화에서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저 연기가 맞는 연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봄날은 간다 2를 제작을 해보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허가봉님도 원하시고 이제 주변 참여했던 사람들이 너무 해피하게 영화를 만들어서 후속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만약에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동참할
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런 연기의 어떤 톤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유지태님께서 그 배우님께서 실제 연기를 하시면서 원래 그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연기와는 조금 다른 연기를 제안하셔서 그게 채택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그 벚꽃이 막 흩날리는데 헤어지는 사실 가장 좀 애틋한 그 장면에서 그 장면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감독님의 의견을 조금 바꿨다고 들었는데. 네, 원래는 약간 어떻게 연기를 하겠냐, 당신이 연출을 한다면 사실 그 장면이 이제 감독님이 연출하고 싶었던 장면하고 조금 다르게 연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벚꽃 흩날리면서 그 롱테이크로 찍힌 장면 있잖아요. 원래는 감독님이 좀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난 좀 돌아봐야겠다. 상우는 100% 돌아올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좀 제안을 했고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저희 그 매직 아워라고 해서 딱 찍을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 그 장면이 찍혔고 그 이후에 그만큼 이쁜 장면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저 장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감독님이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너가 조금 더 쿨하게 연기를 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나는 저 버전이 마음에 들고 상호처럼 행동하고 연기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GV를 맡게 되면서 저거를 계속 반복해서 봤거든요. 근데 그 벚꽃 날리면서 할 때 그 배우님께서 처음에는 앞을 보시다가 뒤돌아 보시다가 그 다음에 옆을 바라보시면서 계속 그 생각에 잠기는 그 모습이 여운이 굉장히 너무 남아서 이 상우가 사랑의 진정으로 뛰어드는 그런 어떤 용기 있는 자가 아닌가. 굉장히 그 사랑을 어떤 이기적으로 나는 상처를 주니까 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거기에 깊숙하게 뛰어들면서 오히려 사실은 용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에 그 연기 옆을 바라면서 한참 이렇게 머뭇거리는 그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게 배우님께서 곡을 택했다는 그 이야기에 정말 상우한테 깊이 빠져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독님을 반대해서 그거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박수. 자, 그러면 네, 좋습니다. 저도 봄날아간다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역시 명작이라서 엔차에도 역시 좋고 2000년대 봤을 때랑 지금 봤을 때랑 또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제 배우님이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상우 입장에서 원망스럽게 은수가 헤어지자고 이제 할 때 그때 나중에서라도 혹시 왜 헤어지자고 했을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랑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혹시 다시 영화를 봤을 때 또 생각이 혹시 바뀌신 게 있으신지 글쎄요, 봄날의 간다는 볼 때마다 이렇게 똑같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리고 또 봄날은 간다, 여러분들도 이제 배우 유지태를 떠올리면 봄날은 간다, 올드보이 이렇게 떠올리시잖아요. 그만큼 저한테도 소중한 영화고 소중한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아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 약 30년이 가까워져 오는데도 불구하고 넘었나요? 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상영회가 있으면 강의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배우로서의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작품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앞으로 계속 이런 기회가 있다면 와서 또 인사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 좋습니다. 옆 사람들이 호응을 막 해주시네요. 네. 저분께 질문을 안 드리면 두 분이 오실 것 같네요. 네, 저 유지태 배우님 영화도 정말 좋아하고 허준호 감독님 영화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봄나는 간다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사가 정말 좋은 대사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배우님이 애정하시는 대사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기사를 통해서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봄나는 간다는 약 한 80%가 다 현장에서 만들어진 대사들이에요. 애들립으로 만들어진 대사들이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 얘기를 할 때도 사실은 감독님이 그 대사가 좀 자기적이다, 이 대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대사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당시에 김선아 PD님하고 이 영화의 키워드가 되는 것 같다, 이 대사만큼은 좀 살려야 될 것 같다 라고 조금 감독님한테 제안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하셨네요. 그 굉장히 사실 봄날은 간다를 대표하는 명대사인데요. 그거하고 라면 드실래요? 그죠? 원래 커피 드시고 가실래요가 라면 드실래요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그런 약간 서로 이제 호감을 느끼고 말하는 어떤 대사였는데, 그 라면 먹을래요? 이걸로 그 현장에서 만들어진 기억이 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혹은 이제 좋은 건 다 내가 한 것처럼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라는 예술은 감독 예술이고, 감독님이 이런 판을 깔고 감독님의 감성을 잘 담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감독님이 그 대사를 없애고 다른 어떤 형태의 대사나 연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어떤 감정을 분명히 담아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좋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거 처음이라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6살 때부터 23살인 지금까지 쭉 배우님 한 사람만을 좋아하고 있는 팬인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 23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막 행사도 되게 많이 가고 한번 사인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나에게도 질문할 기회가 있을까 근데 저는 약간 사랑을 좀 사람을 좀 유약하게 만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우님께서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 이제 그 사랑 네, 사랑에 대한 정의는 각각 나름의 사랑의 정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그 사랑은 가족애가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이 드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냥 뭐랄까요, 제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때 뭐 별말 안 해도 이제 가족이구나라고 느끼는 그 라포 형성할 때 그 느낌, 그런 느낌이 진짜 사랑의 느낌이 아닌가. 그리고 뭐 대단하지 않아도 치킨을 시켜 먹어요. 같이 시켜 먹는 어떤 그런 느낌, 뭐 커피를 한 잔 먹는 느낌, 그런 함께하는 그 공간, 그 느낌이 진짜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소원을 성취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한 분이나 두 분밖에 이제 못할 것 같은데, 네, 저쪽이 뒤에, 예.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그 상우가 할머니의 신발을 돌려놓는 장면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상우가 조금 이제 덜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처음에는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떠난 사람을 보내주지 못하고 강하게 붙잡는 그런 마음이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 조금은 더 성장한 상우가 그저 이제 생각나실 때 한번 들리셔서 쉬고 가세요. 그런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고무신을 돌리는 그 장면이요?
글쎄요, 그 장면이 사실 감독님도 그 장면 연출하실 때 테이크를 정말 많이 가셨거든요. 네, 많이 반복을 시켰거든요. 네, 감독님도 그 장면에 대한 어떤 정의를 스스로 내리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연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독님들이 사실 모든 장면을 다 알면서 찍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연기를 할 때 감독이 디렉션을 주잖아요. 네, 감정의 디렉션이라든지 뭐 어떤 방식이든 연출을 어떤 형식으로든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 장면 찍을 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네, 장면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 순간 이게 어떤 느낌일까? 네, 이런 상우는 어떻게 성장했을까? 과연 성장했을까? 아니면 머물렀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연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딱히 성장한 상우가 고무신을 들렸다. 성장한 상우가 은수하고 헤어졌다. 이렇게 정의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아무래도 상호가 그 이별을 다 정리해내고 엄청나게 많이 성장,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하기도 했고 또 많은 또 상처를 품고 살아갈 것 같은데, 연기하신 배우님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다시 또 새로운 사랑이 상호에게 찾아왔을 때 상호는 다시 한번 그렇게 온몸을 던져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아니면 또 다른 형식의 사랑을 할 것 같은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하신 그 우리 질문자분은 혹시 거꾸로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첫사랑을 겪으셨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왜 첫사랑이라고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감정들과 또 싸움도 아프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과 또 새로운 성장을 주기 때문에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상우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상우도 모든 게 처음 겪기 때문에 네, 그 첫 경험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가장 따뜻한 색 블루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그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 그 헤어진 거기서는 여성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정말로 느꼈던 그 감정을 느꼈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던 그 여성한테 가서 다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데 너하고 달라. 그 느낌이 아닌 것 같아.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 근데 달라.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모든 그 첫사랑을 다루고 있는 콘텐츠나 영화나 어떤 작품들은 그 첫사랑이 강렬했기 때문에, 자기가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렬한 인상이 자기 인생에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상우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봄날을 간다를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오늘 관객님들의 질문과 유지태 배우님의 답변으로 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상우를 좀 진정으로 많이 체화시키면서 연기를 하셔서 허진호 감독님의 어떤 탁월한 연출력도 있었지만 봄날을 간다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우리에게 여운을 많이 남긴 영화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 찾아와서 굉장히 성실하게, 그리고 상우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 유지태 배우 본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지태 배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판타신의 기념사진은요, 두 분께서 스크린을 바라보고 이렇게 같이 스크린을 바라보는 걸로 기념사진을 찍거든요. 잠시 사진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